밀어붙여, 밀어붙여. 넘어져도 괜찮아. 이 순간이 나를 만든다. 자, 방금 들으신 이 소리. 이게 그냥 평범한 자전거 경주 소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2025년 10월 여주에서 열렸던 코리아 오프로드 클래식이라는 대회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진흙탕 속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록들이죠. 네, 맞아요. 아버지인 윤 작가님이 직접 쓰신 블로그 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부분 또 감정 변화를 분석한 요약본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단순히 아빠랑 아들이 자전거를 탔구나 이걸 넘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뭐랄까 성장의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한 가족의 주말 활동 기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이라는 압력솥 안에서 기술이 전수되고 또 심리적으로 변화하고 관계가 깊어지는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흙탕 속에서 보편적인 성장의 원리를 건져 올리는 것, 그게 오늘 저희의 임무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흙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경주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데요. 모든 드라마에는 긴장감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날씨가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합니다. 아,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애를 태우시더라고요. 네네. 대회 일주일 전부터 계속 비 예보가 있었고 토요일에 맑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해요. 오죽하면 잠자지 설켰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다가 금요일에 정말 극적으로 예보가 바뀝니다. 오전 9시까지 비, 이후 맑음. 한 줄기 빛이 보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절반의 희망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프로드 타는 사람들한테 오전에 비라는 예보는 사실상 오늘 코스는 진흙탕 확정,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 길이 마를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전혀 없죠. 그래서 라이더 중에는 차라리 그냥 계속 비가 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흙이 씻겨 내려가기라도 하니까요. 제일 힘든 게 질척이는 진흙입니다.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네요. 그렇죠. 새벽 5시 반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주로 출발하는데 재밌는 건 이분들이 비 경쟁 이벤트 참가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음까지는 거의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는 선수 같았다고 합니다. 대회장 풍경 묘사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검은 하늘 아래 분홍색 텐트, 또 펄럭이는 KOC 깃발.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들리는 라이더들의 심장 소리. 아,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심리적 장치가 등장합니다. 뭔가요? 바로 배번이랑 번호판이에요. 아버지가 이걸 자전거에 붙이는 순간 진짜 선수가 된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아, 네네. 이게 그냥 감상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제복 효과 같은 거랑 관련이 있어요. 비경쟁 부문 참가자라는 현실을 넘어서서 선수라는 역할을 스스로한테 부여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나는 오늘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이 도전에 맞서는 선수다. 이렇게 스스로와 아들에게 선언하는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실을 딱 봤는데 봤는데. 먼저 코스를 돌고 온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진흙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상상이 가네요. 그쵸. 아버지가 오늘 하루는 진흙과의 싸움이 될 게 분명했다, 이렇게 직감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진흙은 이제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이 이야기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진흙과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이 왔네요. 네.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옆에서 그냥 힘내라 이 정도만 하실 줄 알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건 거의 전문 코치 수준이던데요. 맞아요. 앞에 기어 2단 너무 가벼워, 뒤에 거 올려, 막 쉴 새 없이 소리치시죠. 네,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필드 코치 역할로 바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코칭 방식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교실에 앉혀놓고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장이죠. 네. 문제가 발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해법을 몸으로 익히게 만드는 거죠. 상황 기반 학습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아버지가 계속 기어 바꾸라고 소리치시는 부분이요. 네네. 저는 처음에 아들이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좀 가볍게 타라고 도와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석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체계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힘들면 기어 바꿔, 이런 차원의 조언이 아니에요.
모든 지구력 스포츠의 핵심 원리인 에너지 효율 관리를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죠. 에너지 효율 관리요? 네. 아버지가 페달링이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뒤에 기어를 올리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네, 봤어요. 자전거는 앞으로 잘 안 나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제한된 체력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건 자전거뿐만 아니라 마라톤 페이스 조절이나 등산 보폭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렇겠네요. 아버지는 아들의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막고 한 번 페달을 밟더라도 더 강한 추진력으로 진흙을 뚫고 나가도록 유도한 겁니다. 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계산이 깔린 처방이었네요. 그렇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지시가 있었어요. 이런 거친 길에서는 앞기어를 3단에 안 놓는 거야. 2단만 놓고 뒤에 거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 기술, 거친 지형 주행법입니다. 오프로드 지형은 변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 계속 바뀌죠. 그때 변속폭이 큰 앞기어를 계속 바꾸려고 하면 체인이 빠지거나 변속 충격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아예 안정적인 중간 기어, 그러니까 2단에 고정해두고 단수가 촘촘한 뒤 기어만으로 세밀하게 대응하라는 거죠. 아, 일종의 오프로드 전용 모드로 자전거를 세팅하라는 실전 팁이네요. 맞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험로 주행 모드로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자전거 세팅을 바꾸고 또 하나는 타이밍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세 번째 기술, 예측 변속입니다. 예측 변속. 이게 바로 아마추어랑 숙련자의 차이를 만드는 지점이에요. 아버지는 언덕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기어를 바꾸라고 지시하거든요. 아, 대부분은 오르막길에서 힘이 붙일 때 허둥지둥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라 자전거가 멈춰버리기 쉽죠. 아, 그러니까 눈앞의 길만 보는 게 아니라 몇 미터 앞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능력을 가르친 거군요. 이건 거의 자전거 위에서 체스를 두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순히 페달 밟는 법이 아니라 코스를 읽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레이스 운영 능력, 그 자체를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흙탕 위에서 펼쳐지는 강도 높은 실시간 과외네요. 그런 셈이죠. 기술적인 부분도 정말 놀랍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고 봤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술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만 감정의 성장이 이 이야기에 깊이를 더하죠. 이 부자가 어떻게 두려움을 희열로 바꿔나갔는지가 이 경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더 컸어요. 본 경기 전에 코스 답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직접 진흙길을 피하려다가 옆에 있던 풀밭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아버지가 완벽하고 모든 걸 다 아는 코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아버지조차도 이 진흙이 두렵고 어렵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거죠. 아, 만약에 아버지가 이거짓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혼자 쌩쌩 달렸으면 아들은 오히려 더 위축됐을지도 몰라요. 나만 힘든가? 하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빠한테도 어려운 거구나. 우리 둘 다에게 힘든 도전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버지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 넘어짐을 통해서 아들과 눈높이를 맞춘 셈이에요. 내가 널 평가하는 감독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동료라는 무연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줬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레이스 시작 직전 아버지가 이렇게 결심해요. 이제 상준이도 나도 마음을 비웠다. 옷이 더러워져도 좋았다. 바로 이 결심 하나로 모든 게 바뀝니다. 네. 출발 신호와 함께 일부러 진흙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진하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회피에서 직면으로 태도를 바꾼 거죠. 진흙을 피해야 할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한 진흙은 계속 스트레스와 공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신경 쓰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순간 진흙은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블로그에 있는 이 구절이 그 변화를 정확히 보여줘요. 진흙 얼룩이 깊어질수록 자신감이 자랐다.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와, 그리고 재밌는 게 유튜브 영상 배경음악 가사가 이 상황이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아, 어떤 가사였죠? 넘어져도 괜찮아. 이 순간이 나를 만든다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 부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언문 같았어요. 좋은 발견이네요. 음악이 이들의 감정선을 증폭시키고 서사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 거죠.
넘어져도 괜찮다, 낸 자기 최면, 이 순간이 나를 만든다는 의미 부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자전거 타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한편의 영웅서사처럼요. 맞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짜 팀이 된 거죠. 그렇게 기술과 마음의 준비를 모두 마친 부자는 마침내 두 바퀴를 완주해냅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이 이야기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 찾아오죠. 아버지가 흠뻑 젖은 아들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하죠. 오늘 정말 잘했다. 아버지로서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걱정, 안쓰러움, 대견함.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맞아요. 힘들었다고 엉엉 울거나 지쳐서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주 쿨하게 한마디 하잖아요. 아빠 개꿀인데. 저도 그 부분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찬사였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압도할 만큼 재밌었다는 최고의 피드백인 거죠. 아버지가 설계한 이 모든 힘든 과정이 아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성장 경험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니까요. 아버지의 모든 걱정과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졌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 사진 작가님. 네, 옆에서 사진을 찍던 한 작가분이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들 멋지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블로그에 그 한마디가 어떤 상보다 값졌다고 회상하죠. 아니, 왜 아들의 개꿀이라는 말보다 이 제3자의 칭찬이 더 값지게 느껴졌을까요? 그게 바로 객관적 인정의 힘입니다. 부모의 칭찬도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필터, 즉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아들이니까 멋져 보인다는 생각 같은 거요? 네, 그걸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심지어 전문가인 사진작가의 눈에도 아들의 모습이 멋지게 보였다는 건 아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착각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나만의 시선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 눈에도 우리 아들의 노력이 보였구나 하는 확인의 순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한마디는 아들의 성장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공증이었고 아버지의 모든 노력과 코칭이 헛되지 않았다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트로피나 메달보다 값지게 느껴졌던 거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텐트들이 하나둘 철수하는 저녁에 아버지가 새로운 다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 다짐이 이 이야기의 여운을 길게 만들죠. 언젠가 이 진흙길을 다시 달릴 날이 오겠지. 그때는 정말 선수로 아들과 나란히 달리고 싶다. 오늘의 이 경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됐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오늘의 코치와 제자 관계에서 미래에는 함께 경쟁하고 성장하는 파트너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진흙투성이 오프로드 레이스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장에 대한 여러 단서들을 발견해봤습니다. 에너지 효율 관리나 예측 변속 같은 실전 기술부터 회피를 직면으로 바꾸는 마음의 기술, 그리고 객관적 인정이 주는 강력한 동기부여까지. 맞습니다. 진흙이라는 장애물에 맞서서 함께 넘어지고 소리치고 또 마침내 웃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이 부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바로 함께 성장한다는 경험의 가치,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 시간인 것 같네요. 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진흙탕은 무엇인가요? 그게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인간관계 혹은 스스로 넘어야 할 내면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걸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부딪혀보기로 결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성장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 진흙탕 속에서 과연 어떤 상보다 값진 한마디를 듣게 될까요? 그 순간을 위해 우리도 한 번쯤은 기꺼이 더러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낮은
빗소리에 설레는 잠을 설쳐 일어난 아침, 검은 하늘 아래 분홍빛 텐트들이 우리 후 시작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처음 신은 클립 슈즈, 어색한 발걸음도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 길. 자전거 앞에 붙인 작은 배번 하나에 우린 이미 세상을 달리는 선수가 되고, 요동치는 심장 소리 깃발처럼 발락이면 진흙 속에 숨겨진 길을 향해 나가. 진흙을 달려 바람을 가르며 온몸에 튀는 탕물은 훈장처럼 빛나.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는 이 순간, 너와 내가 나란히 그리는 자유로운 선. 아빠의 목소리, 아들의 미소 속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두 바퀴의 노래. 기어는 의단에 두고 뒤를 봐봐. 거친 자갈길 위로 전해지는 마음. 무거운 페달을 밟아 언덕을 넘을 때 우린 한 뼘 더 자란 자신감을 만나. 풀밭에 넘어져도 깨끗이라 웃는 너, 그 투명한 웃음에 내 마음도 맑아져. 오늘 아들 정말 멋지네요. 스쳐 지나가는 칭찬 한마디가 어떤 금메달보다 값지게 빛나던 시간. 이 진흙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까.